중국 펀드가 지금 거의 아주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중국 그렇게 규제하고 지금 전력난도 있고. 자, 중국 정부의 규제, 헝다그로의 파산위기에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중국 펀드 수익률이 거의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인플레이션 대응 우려가 켜지고 있죠. 금방 경제 뉴스 하나 올리고 있는데, 올려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세, 월세. 우리 조그만 동네, 우리 속리산 이쪽도 전월세가 없어요, 지금. 엄청 비싸게 올라가고 있고,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있고, 하다못해 마트 가서 계란 하나 사도 진짜로 예전에 돈 5만 원 들고 가면 그래도 한 뭐 며칠쯤 먹을 거 풍족하게 내가 사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돈 5만 원 들고 가도 거의 살 게 없어요. 뭐 조금 사면 금방 넘어갑니다. 그만큼 물가가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시장이라도 좋아도 돈을 많이 벌어야 이 물가 올라가도 괜찮은데 시장도 안 좋고 물가도 올라가고 아주 그냥 이 선민들 삶에 팍팍 지금 찌든 데가 들고 있습니다. 자, 6월 이 펀드 평가서 FDA 가이드 따르면 중국 주식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7%. 3개월 전에 투자했으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7%가 되는 거죠. 당연한 것도 중국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규제가 심하고 원치 좀 안 좋죠. 이제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아직도 플러스예요. 13.47%인데 하지만 최근에 근간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지 않았나 싶고 특히 그동안 핫하고 좋았던 2차 전지들이 거의 급락을 했죠. 바이오주도 급락했지만 2차 전지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지금 전부 다 뭐 외국인들 공매도 모입감 되고 이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시총 150조가 증발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 홍사 사태라고 홍다 사태, 사흘간 증시 전체가 150주가량 감소했는데 코스피가 1.8이 급락했죠. 오늘 더 2,900포인트 간신히 지켜냈죠. 3,000포인트 막 돌파했다고 축하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다시 돌아왔고 코스닥 지수 결국 1,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와서 92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가 흔들렸는데 오늘은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바이오주 위주로 전체적으로 밀리는데 특히 우리가 셀트리온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셀트리온 대단하죠. 사실 이 친구 호재 많아요. 이제 합병이 물론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는데 합병에 대한 호재도 있고 레키로나도 치료제인데 같은 치료제인데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이 다소 하야할 것이라도 이게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도 이거에 대한 영향,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영향으로 많이 물었다라는데 참 동의하기 힘든 뉴스죠. 어쨌거나 공매도 때문에 그린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주가를 보면 박스권 완벽히 이탈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박스권 이탈할 때는 사실은 다 손절이에요. 다. 박스권 하단 매수 깨면 손절. 당연히 하단 이탈했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죠. 그러니까 쭉 무너졌고 이제 월봉에서 이제 셀트리온이나 예전에 HLB나 중요하게 한 행동들이 60개월 선까지 깨진 않아. 이거 깨면 진짜 크게 무너져요. 이거 깨면 셀트리온 거의 급락해요. 근데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번 달 종가상 이걸 지켜줘야 되고 내일부터는 그래도 조금 반등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해보고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월봉 보면 거의 찍을 자리 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40개월 선을 제가 하나 거는 건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깨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 3, 4월 달에 주가예요. 지금 주가.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 주가로 회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장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들이 너무 세고 이 셀트리온의 공매도를 좀 보면 엄청나죠? 지금 20%막 이렇게 20%, 8%, 2%, 어제는 좀 줄었는데도 오늘도 거의 5%대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에서도 거의 뭐 두 자리 있어요. 이제 8%, 7%긴 하지만 굉장히 줄질 않죠. 공매도들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줄었다 하더라도 원체 많이 떨어졌으니까 줄은 거지. 이제 공매도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하긴 조금 힘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도 그동안의 공매도 세력들이 원체 많이 지금 내려놓고 이제 지금 갚아도 굉장히 큰 수익원죠. 20, 30% 이렇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살펴볼 HLB 그룹주는 꼭 또 필수로 한번 살펴보고 가야 돼서 지금 그나마 수급이 제일 양호한 게 HLB 그룹주들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웬만한 바이오주들 수급 잠깐 중간에 체크하니까 뭐 외국인들 바이오주 파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HLB 그룹주들만 잘 많이 샀어요. HLB가 53만 주 3거래일째 지금 주식이 떨어질 때 계속 사먹었죠. 이 물량을 다 개인이 팔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불안하고 바이오주가 안 좋으니까 개인들이 파는데 이 물량을 전부 다 외국인들이 받고 있고 HLB 생명과학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물량을 이렇게 외국인들이 특히 69만 주 9월달 한 달만 보면 자 9월달부터 지금까지만 봐도 한 220만 주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아직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HLB나 HLB 생명과학이 아무래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 주식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도 결국 월봉에서 지켜줘야 돼. 5개선을 잘 지켜주면 돼. 물론 이거 깨면 이제 위험해지긴 하지만 설마 이것까지 깨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바이오주의 이런 급락장에 비해서
HLB 그룹들은 잘 버티는 건데 여기서 HLB 제약하고 넥스사이언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종목들은 밑에서 단기 10배 간 종목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지금 급락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만큼 HLB 제약도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간다 못 간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HLB 제약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뚫어졌던 중요한 이 지지부진한 박스권이 있는데 여기를 뚫어놨기 때문에 이거 밑으로 깨지면 그냥 끝인데 이것까지 깨진 않을 것 같아요. HLB 제약도 여기서 좀 돌아줘야 되고 이거 깬다 하더라도 결국 10배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는 거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HLB나 HLB 생명과학은 월봉에서 이렇게 오래 옆으로 겼는데 이제 100% 갔다가 이렇게 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임원들 매도나 제가 이런 거를 잠깐 보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근간에 지분수가 있네요. 근간에 보면 특별히 뭐 임원분들이나 이분들 급하게 매도한 모습들도 없고 물론 이제 임원분들이 또 매도한다고 주식이 꼭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관계자들 그러니까 가장 이 특수 관계인들이죠. 특수 관계인들의 큰 매도세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뭐 더 상승의 여력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노고대리님 선도전기는 어제 조금 정규 잠깐 볼까요? 남북경협주도 오늘 많이 밀렸는데 이 선도전기 종목도 이런 종목들을 보면 왜 그러냐면 이제 제 영상 이제 선전이 늦게 이제 들어오서 근데 우리가 선도전기를 볼 때가 여기죠 여기 4,000원대 초반에서 보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목표가를 한 6,000원대쯤이 되지 않을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찍고 왔거든요. 5,700원쯤. 그러니까 사실 선도전기 어제 종가에서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포지션이고 이때쯤 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월봉 고점에 사면 이게 많이 나. 근데 전기주들 이대로 안 끝날 것 같아요. 더 가락률은 있는데 시간이 문제죠. 원체 수급들이 꼬여 있어서 전기주들 뭐 괜찮을 거. 남북경협주들은 지금은 좀 시장이 무너져서 그린데 언젠가 다 돌아나갈 것 같고 우상배로 또 월봉의 바닥권이죠. 지금 모든 종목들이 그냥 아주 월봉 바닥으로는 근데 그나마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해 놓으면 다 돌아나가긴 하는데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문제죠. 한전 KPS 같은 종목들이 제가 월봉에서 높은 데 있지 않다고 그랬죠. 뭐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도 만약에 정말로 심하게 무너지면 여기 20개선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룡전기라든가 뭐 젠백스링크란가 이런 거듯이 꾸준히 분할해서 사시면 여기서 매수? 바닥부터 매수하면 되죠. 뭐 상장 폐지 안 당한다고 뭐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수익을 내주면 크게 내줘요. 제가 얼마 전에 콘텐츠 관련주 중에 SBS 콘텐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장기주로도 상당히 제가 좋다고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뭐 급등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오늘 몇 프로 갔다 왔냐면 20% 갔다 왔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SBS 콘텐츠 오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봉에서 엄청난 바닥을 그렸죠. 이렇게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 있다가 언제냐면 18년도 10월 달부터 20년도 2년간을 바닥에서 겪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요거 먹고 나온다 말이 안 돼요. 물론 시장에 앉아서 떨어지면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고 밀렸죠. 돌아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SBS 콘텐츠버 같은 종목들도 엔터주 치고는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고 우리가 하던 종목들도 지금 월봉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크게 실망할 거 없어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SBS 콘텐츠를 만약에 요런 데로 샀다? 이게 급락해서 엄청나게 실망했겠죠. 이거 뭐지 큰일 났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이 월봉에서 낮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돌아 나가죠. 단지 시간이 이제 6개월, 7개월씩 걸리니까 문제인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비중 줄여놓고 무조건 믿고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못 말려요. 우리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이 중국 증시에서 인도 증시를 가면서 인도 증시 엄청나게 좋은 거 알죠?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가 상상도 못한 어마어마한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지만이 시장이 올라가요. 근데 전부 다 매도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일단은 참고 버티는 게 중요하고 그러고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이제 차근차근 쌓아놓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항상 주식과 그 달러 아니면 다른 안전자산을 꼭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 가격들이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 조무서에 살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저 아침에는 야 미국 증시 저 반등하는구나 드디어 살아났구나 했더니 뭐 여지없이 그냥 급락하는 에너지주들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그죠 뭐 천연가스 석유 그죠 다 전부 다 경유 뭐 휘발유 다 난리인데 여기서
아주 웃는, 뒤에서 살짝 웃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러시아 애들이에요, 러시아 애들. 러시아 천연가스 비축량이 전 세계 최고래요. 앞으로 100년도 까딱 없대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러시안 땡큐. 그러면서 전 세계 최대 천연가스 업체인 가스프롬이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두고 있는 러시아가 뒤에서 살짝살짝 웃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연중 최고가를 찍고 있는 러시아 증시죠. 자, 러시아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가스프롬 주가가 389.81루블에 마감했는데 정부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올해만 83%, 1년간 130% 상승했는데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가스 가격 올라가는 만큼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 가격 안 좋았죠. 자, 이렇게 오늘 3%대 밀렸는데 더 올라갈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항상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공사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물론 올라가도 더 올라가 할 수는 있지만 이 공사라는 게 말 그대로 정부에서 개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가스 가격을 인상 못 시키게 한다고 그러죠. 서민들 이제 경제 억제내가 가스 올리지만 한국 가스공사 가스 가격 올리지만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스 가격.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뭐라 가스 많이 팔아 돈 벌어야 되는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밀렸죠.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니까 공사 주식들이 그렇게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1%는 하락률을 계속 보이고 있고 이제 2,900선까지 위태해졌는데 9월 중순부터 시작된 하락세로 개인 신용융자 잔고마저 12거래일 연속 감소했어요. 신용융자가 12거래일째 죽고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신용융자가 쭉 빠지면 주식이 반등을 해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용융자가 사상 최대치를 찍으면 이거는 바로 주식 고점의 위험 신호가 돼. 이게 타겟이 돼요. 그러니까 비투가 많으면 굉장히 위험한데 개인들의 비투가 줄어들고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들면 역시 주식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파란불 들어왔죠. 왜냐하면 신용융자를 많이 해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많이 줄어가니까 리스크가 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꽤 많이 줄어나가고 있어요. 매수세도 많이 줄어들었죠. 멤버님 마찬가지로 저도 주식 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으니까 마찬가지고. 자, 올해 들어 12개월 연속 계속 내림세고 아마 내일도 내림세가 갈 것 같아요. 자,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가 1,000억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많이 줄어야 돼요. 개인들 신용융자 잔고가 쫙 빠지면 어느 정도 이제 이 빠졌구나 싶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데 다시 올려줘요 주식.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신용융자가 폭발적이다. 그럼 다시 이렇게 공매도 이런 거 내리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해서 돈을 벌려는 이런 게 강하죠. 물론 외국인들이 큰 돈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맞는 건데 어쩔 때는 참 괘씸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매도 물량을 내보내기 때문에 참 무섭기도 합니다. 2차 전지주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오늘 급락했죠. 자, 2차 전지 급락세. 2차 전지가 급락세라는 얘기는 역시 2차 전지 ETF도 역시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이 없고 되게 웃기지 않아요? 사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거다. 2차 전지 최고에 해놓고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반대 매매 물량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반대 매매 물량이 2차 전지주에서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하도 2차 전지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 개인분들이 2차 전지주로 많이 가고 삼성전자, SK 여기로 많이 갔는데 원체 또 2차 전지들이 튼튼해가지고 신용융자가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폭락하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지수를 끌어내리는 하락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 엄청나서 이게 문제인데 아주 그냥 외국인과 기관 2차 전지주를 아주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효과가 커졌죠. 외국인 기관이 지금 사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쭉 사 모았다는 얘기죠. 이거를 지금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주가가 64.12%인데 지금 팔아도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전부 다 지금 매도하고 있어서 조금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GS글로벌이 아침에 잠깐 좋았죠. GS글로벌이 보면 자, 인플레이션 우려로 국내 증시가 오늘 공포에 완전히 질렸는데 에너지 자원 개발 기업인 GS글로벌이 2012년도에 17년도에 미국 네마 석유 광고와 인도네시아 BAC의 석탄 광에 대한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우리 에너지 관련주를 조금 보면 아까 메모님 중에 태임님 혹시 안 오셨나? 그 SH에너지 화학을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상황이 괜찮아요. 특히 이 친구 월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밀리면 이때까지 밀릴 수 있지만 한두 번 더 급등하지 않을까 싶고 주봉에서 일단 변곡점 위에 있죠. 그렇게 상황이 나쁘진 않고 자 일봉에서도 역시 5선 딱 찍고 들었는데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요렇게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매도했으니까 요새는 줄목이 좋아요. 그냥 그때 먹고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시장이 하도 불안하니까 SNS하고 엄청 급락했구나. 이게 지금 요즘 시장에 뭘 장기로 들고 갈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나이스 에너지 관련주를 보면 오늘 전부 다 18왔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팔았다는 얘기는 전부 다 시초가가 다 고점이었다는 얘기예요. 대성에너지 시초가가 거의 한 14%대. GSE도 고점이 요렇게 6%대만 에너지 관련주들 넥스트 비트도 고점이 얼마 찍고 왔냐면 19%대. 자, 요렇게 굉장히 고점을 찍고 파랗게 단목이 떨어졌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쪽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수급 자체가 굉장히 다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유럽 에너지기가 왔죠. 저 얼마 전에 말씀드렸나요? 저기 뭐 가스회사, 천연가스에서 엄청 큰 데가 서구 파산했어요. 파산. 도저히 가스값을 감당을 못하는데. 자, 이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아직도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며칠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또 이게 너무 괜찮다 보면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뭐가 나와요. 자, 에너지 천연가스 에너지가 너무 높으니까 잡아야 되지 않겠냐. 여기다 정책들이 나오면 이게 또 폭삭 무너지니까 항상 오르지만은 않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항상 좋습니다. 암호화폐도 드디어 이 세금을 좀 때릴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들죠. 암호화폐 과세 유예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떤 의원이 질문했는데 유경준 의원님이시죠. 했더니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증시만 너무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다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달러 강세. 저번에 저 달러 얘기했을 때 하나 좀 좋았겠죠. 달러 강세 압박이 증시를 끌어내렸고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가 0.3% 떨어졌는데 일본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까 선물 잠깐 보니까 미국 선물도 좀 떨어져서 살짝 걱정인데 근데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반등해줘야 되는데 반등을 못해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고장생 떨어지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보면 자, 토종 백신 개발 및 글로벌 지금 삼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좋은 게 SK바사인데 역시 백신 관련주기 때문에 계속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이 CNBC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 대란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 유가가 아마 올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뭐 가스 차고 휘발유 차고 기름 차고 못 끌고 다니겠어요. 그냥 집에서 저기 일하는 데까지만 잠깐 갔다가 그냥 하루 종일 방콕하는 예전엔 코로나 때문에 방콕했다면 지금은 기름값 무서워서 방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겨울이 오기 때문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선민들 하면 더 팍팍해지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의 기준이 되는 계란값도 안 떨어지는데 여기에 휘발유값, 가스값, 뭐 난방비까지 다 올라가니까 굉장히 좀 삶이 어려운 여기다 더나 금리 인상까지 돼가지고 금리 인상하면 안 되는데 이제 금리 인상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전부 다 경제들이 거의 초토화되는 이렇게 상황이 됐고 외국인이 공매도를 넉 달간 233조 역시 여지없죠. 자 5월 공매도의 부분 제기했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대형주 위주로 하고 있는데도 233조를 넘었어요. 이 넉 달간 203조의 공매도가 바이오주가 쫙 올라갈 때 아무데나 할 수가 없으니까 대형주에 집중해 놓은 것 같아요. 셀트리온, 뭐 HLB,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근데 그나마 HLB는 공매도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천만다행이에요. 233좀 엄청난 거죠. 외국인들 아주 우리나라를 그냥 공매도로다가 그냥 거의 숙대까지 만들어놓는. 자, 에코프로비엠이 2조 3,230억이고 카카오게임즈가 2조. HLB도 아직도 1조 8천억 있어요. 지금 줄긴 하는데 지금 대차 상황 많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HLB도 1조나 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HLB 뭐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공매도 타겟이고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많다는 건 2차 전지주들 좀 많다는 얘기죠. 아마 공매도 다 풀리면 아주 그냥 그 공매도 세력들 특히 외국인들이 공매도로다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이 기울어진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국인들과 기관은 얼마든지 공매도를 치고 개인은 못 치기 때문에 이거를 평등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육을 받으면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하지 말고 뭐 기관에도 그 교육 받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외국이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공매도를 치게 해주면 개인이 공매도 치면 외국이나 기관이 개인 돈 벌기 싫게 하려면 주식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바르게 잡아서 개인들도 좀 공매도를 마음 놓고 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좀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다 훑어보려고 그래요.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대단하죠. 메타버스. 그렇게 이 상황 좋고 의기양양하고 그러고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엄청나죠.
지금 보면, 자, 이게 등락률인데, 가장 많이 오른 게 2%예요. 예전에 메타버스에 몇 자만 붙어도 거의 5%, 10%대 급등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뭐 아주 폭락을 했고, 가장 많이 떨어진 게 거의 한 11%, 10%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덱스터 같은 종목들도 가만히 보면 제가 덱스터를 엄청 좋아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한 9%대 급락했죠. 월봉에서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덱스터를 처음 봤을 때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여기서 이제 덱스터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순간 쫙 급등했는데 결국 상한가가 찍고 급락.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월봉에서 항상 바닥권의 장기 투자 스윙. 여기서는 못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면 월봉을 항상 빠르게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고 장기 투자나 이런 걸 한다는 게 월봉 고점에 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시장 돌아 나갈 때는 또 최대한 빨리 돌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이스소프트도 제가 월봉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인데 그냥 급락했죠 지금. 아마 10개월선 찍고 좀 돌아 나갈 확률이 있는데 메타버스가 힘이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은 제가 이 지금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다 볼 건데 아주 그냥 오늘 거의 뭐 소조금이 됐고 자 해운주도 잠깐 볼게요. 해운주도 HMM을 보면 우리가 이제 HMM에서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이제 공매도 상위 HMM 향상이 있어요. 보면 자 이때도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밑에서 2,000원 하던 주식이 5만 원을 찍었겠죠. 그러니까 25배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이 들어왔고 5개월선을 깼을 때 위험성이 이렇게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섭게 좀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이 해운주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 5개월선 깨고 내려오고 있죠. 자, 이 친구들이 돌아 나가려면 간단해요. 20개선까지 밀리면 돼요. 여기 밀리면 지수 돌아나고 살아날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해상무님도 지금 너무 고공행진 하니까 독일이나 몇 군데서 막는다고 그러죠. 더 이상 해상무님 안 올리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고공행진 하거나 높을 갈 때는 항상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 루시드 리비안 관련주가 이제 지금은 아직도 시장에서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세원 같은 종목도 그냥 9% 밀렸죠. 이거 어제 단기 들어가고 진짜로 조금 남겨놨는데 그냥 9%대 그러면 아직 3%대. 뭐 시장에서 살아나는 종목에도 자비스 하나만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월봉에서 추세가 좋죠. 지금 잘 살아나고 있고 자 일봉에서 이제 이틀간 3, 4일째 급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대면 위험하고 세원 같은 종목들이 이제 좀 오늘 급락했는데 월봉에서 20개선 근처 왔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잘만 지켜주면 돌아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깨면 반드시 다 손절해가지고 리스크 최소화해야 돼. 하지만 이거 좀 지켜주면 다시 쭉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세원이 사실은 이 루시드 리비안에서 굉장히 잘 엮여 있는 종목이라 호재를 잘 한번 줄 것 같은데 원체 뭐 시장이 뭐 어떤 호재도 안 먹혀요. 지금 모든 시장이 뭐 개인 기관 웨이브 다 팔았죠. 지금 개인만 사고 원체 호재가 안 먹히는 시장이라 뭐 리비안이고 뭐 루시드 구간에 전부 다 급락한 시장이 됐습니다. 자, 남북 경협주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가도 오늘 역시 뭐 신원 인디에프 할 거 전부 다 5% 8%대 말 그대로 거의 뭐 패닉 장세죠. 장세 자체적으로. 세원은 20개월 선만 안 깨면 될 것 같아요. 세원은 여기 보시면 보자. 20개월 선 가격이 4,900원대인데 요것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요거 깨면 다시 여기까지 무너져요. 지금 시장을 봐야 돼요. 원체 지금 시장이 지금 원체 안 좋으니까 와 이거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저희 코로나도 겪어봤거든요. 코로나도 겪고 옛날에 그 무역 전쟁 뭐 그 뭐야 많은 걸 겪어봐가지고 원체 이런 시장에 잘 알고 있긴 한데 한번 흐름 타면 쭉 밀려요. 그래서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질 수가 없어요. 철강주들도 거의 다 박살이 났습니다. 특히 대동금속이 엄청 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뭐 거의 뭐 5%, 4% 엄청나게 무너졌죠. 이게 거꾸로 다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대동금속도 한 방에 그냥 밀어버리는 그래서 20개월 선이 왔기 때문에 이 20개월 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대동금속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월봉에서 높지 않죠. 이 위치가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돼서 지금 시장이 밀릴 만큼 밀려왔어요. 더 이상 안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 더 밀리면 좀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그죠? 어느 정도는 밀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철강주들은 월봉에서 어째 높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긴 해도 대동금속, 대동스틸은 20개월 선 근처가 오면 오히려 추가로 한 번 더 매수해서 그렇게 좀 버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엔터주들이 지금 벽이라 하고 있죠.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 이런 거를 점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실 엔터주들이 좀 살아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월봉에서 높은 건 잘 안 좋아해서 HM도 높고, 지금 보면 IG 뭐 제 다 높기 때문에 사실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뭐 그냥, 그 뭐죠? 그거 저기 지금 우리나라, 전 연예인들을 잘 이름 몰라요. 그거 지금 하이브, 뭐죠 이거? 방탄소년단. 다 좋긴 좋은데, 월봉에서 저렇게 높아버리면 역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없고, 이 백신 개발하는 종목들 중에 유바이로직스가 그냥 급락하고 있죠. 이렇게 일봉에서 보면 쭉쭉 급락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이제 높다는 얘기죠. 이때 저점이 5,800원짜리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6만 원대, 즉 10배 이상 올라왔죠. 물론 주식이 항상 20배, 30배가 갈 수는 있지만 10배 이상 올라온 주식 급락을 하고 있는 거에 이제 위험한 거고, 항상 반드시 주식을 살 때 주식을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추가로 매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 종목들은 월봉 바닥일 때 가능한 거예요. 10배 일는 종목들을 계속 추가로 매수했다가는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KPX 생명과학을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KPX 생명과학이 그때 화이자 이 유통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쫙 올라가 10배 찍었거든요. 여기서 꼬리하고 뚝 떨어지는데 여기서 물렸다라서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월봉에서 옆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물타기 자꾸 해봤자 엄청난 손실로 해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 고점에 물렸을 때는 바로 딱 그냥 손절. 우리가 매수하거나 추가로 살 때는 반드시 월봉 밑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이식해서 묻죠. 지금 우리가 매수하는 종목도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럴 때 추가로 매수하는 거지 월봉 고점에서는 절대 손 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진이나 아지텍 WB도 지금 거의 급락장이죠. 지금 보면 특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지없죠. 일봉에서 이날 8%, 어제 11%, 오늘 13% 쭉쭉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친구들을 분할로 더 사기가 힘들죠. 물론 우리 생각하고 틀에서 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데서 분할 매수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월봉의 높은 종목들은 조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우리나라 치료제들도 거의 다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좀 살아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인바이오젠 같은 종목들도 사실 박스권에서 굉장히 잘 놓는 종목이거든요. 이 친구 시장문에서 그냥 탈출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종목을 대응할 때는 박스권 하단을 그냥 깨면 일단 손절이 맞아요. 다 손절 치고 일단은 내비두고 기다리는 거. 시장이 좋을 때도 박스권 하단 이탈하고 위험한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무너졌죠. 근데 가만히 보면 거의 다 이제 웬만큼 진짜로 우리나라 주식들도 갖고 있는 기본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PBR이라는 게 있는데 해도 넘어갈 정도로 아마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갖고 언젠간 돌아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변신은 그래도 긴 꼬리를 달았는데, 무조건 미련 버리는 걸로 이런 친구들에게 제일 좋고, 오히려 골드퍼시픽 같은 종목들 보면 낮죠. 월봉의 위치가. 차라리 사면 이런 종목을 사는 거예요. 물론 폭락해서 900원대가 올 수도 있거든요. 반토막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을 사놓고 있는 게 월봉의 높은 데 물린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더 좋은 거죠. 재무만 튼튼하면 사실은 나중에 다 돌아나가서 큰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부강약품도 그렇고 굉장히 치료제 관련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지금 많은 종목들이 아까 종목 찾아보니까 2,500개 종목 중에 올라가는 게 250개가 안 되는 순간을 봤거든요. 제가 아니 올라가는 게 어떻게 10%가 안 되냐 그래요. 야, 해도 너무하다 진짜 되거든요. 내일은 좀 올라가길 바라고, 오늘 새벽쯤에 제가 한번 영상 한번 또 올릴 건데, 경제 영상들 가끔씩 올릴 생각인데 멤버들 생각 어떠세요? 그러니까 HLB나 종목 영상 말고 그냥 뭐 부동산 아파트 가격 상황, 뭐 우리나라 물가 상황, 에너지 가격 상황 이런 거 올릴 건데, 사실 이거 올리면은 시간만 잡아먹고 수익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착착 체크해 놓고 좀 경제에 관련한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릴 생각인데, 재미도 없고 사실은 뭐 그거 찍는 HLB 한 편 찍는 게 제 입장에서 훨씬 낫거든요. 자료목이면.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제 채널에 뭔가 도움이 되려면 그런 영상들이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